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뭐 걷기 운동하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나가서 좀 걸으세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인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뭐 특종 세상인지 뭔지 거기 나왔는데 104세 되신 분이 나와서 장수의 비결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건 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한다 이게. 그러면서 110살까지는 난 살 수 있다. 박수를 보내야 되죠. 제가 요즘 유튜브에 약의 폐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끊나요? 그 얘기랑 오늘 약에 관한 이야기, 혈압약 주로 대체적으로 혈압약들 많이 먹으니까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끊으려면 뭐 남의 말을 듣거나 뭐 TV 광고, 건강검진, 뭐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무슨 뭐 보험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곱지 나서 불안해서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약을 끊으려면 아주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약에 관한 지식, 독성에 관한 지식 이런 거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지식을 쌓고 자신의 머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남의 얘기하다 보면 남의 얘기 듣고 그러면 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하면 이대로 저 사람 얘기하면 이대로 왔다리 갔다리 결국 못 끊습니다. 우선 혈압에 관한 거 고혈압에 관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2000년대에는 혈압의 고혈압의 기준을 160에서 95까지 160에 95 그러니까 수축기가 160 그 다음에 이완기가 95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로 들어와서 140에 90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몇억 명의 환자가 생긴 겁니다. 160에 95일 때는 뭐 혈압약 안 먹어도 되는데 이게 140에서 90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혈압약 고혈압 환자가 수억이 생긴 거예요. 제약회사는 돈을 떼가지로 벌었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인간독협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인간독협회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 종합 건강 검사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평소에 알기 어려운 질병이나 이 장기의 이상, 건강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단기 종합 검사 그냥 잠깐 뭐 6개월 단위, 뭐 8개월 단위 이렇게 검사해서 그냥 질병이 어떤 것들이 생기고 있는가 이런 걸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 협회에서 건강검진자 150만 명을 대상으로 혈압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 가장 건강한 1%의 데이터, 건강한 사람들의 1%의 건강 데이터를 체크해서 종합한 결과 147에 94가 아주 비교적 건강한 혈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0 이 건강한 혈압 147에 94인데 지금 현재 140에 90으로 혈압약을 처방하는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약으로 수치를 낮추려면 수치를 낮추면 이게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혈압약 먹어서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 증명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논문도 별로 없고 또 약으로 혈압을 낮출수록 뇌졸중 이런 위험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자꾸만 오른다는 이런 연구 논문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불필요하게 자꾸만 약을 더 센 약을 먹어서 이 혈압을 120에 80으로 먹고 내리려고 자꾸만 하다 보면 혈액의 흐름이 오히려 나빠지고 혈액이 응고돼서 혈관에 쉽게 쌓이다. 그럼 결국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또 확인했냐면 혈압 강화제, 즉 혈압약을 먹지 않는 75세에서 85세 고령자 5,000명을 추적한 해외 연구에서 수축기혈압 앞에 거 180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더라 이게야. 이건 또 희한한 일이잖아요. 140 이하인 사람들의 생존율이 크게 낮았다. 죽는율이 더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120에 80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낮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풍 빨리 들고 사망률이 오른다는 연구 논문이 나오는 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생기듯이 혈관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축과 이완이 떨어져요. 그런데 피는 곳곳이 다 보내줘야 되잖아. 12만 9천 킬로를 통해서 다 조직, 60쪽의 조직에 다 피를 밀어줘야 되니까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120에 80으로 낮추니 조직이 기능과 이런 게 다 망가지는 거지. 그게 우리는 일반적인 의학 용어로 부작용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그 의사는 그래요. 110에 자기 나이 플러스 110이 정상 혈압이다. 기본 정상 혈압이다. 예를 들어서 60세야. 그러면 110을 더하면 170이잖아. 170이 정상 혈압이라 60세는. 또 어떤 의사는 90 플러스 자기 나이가 정상 혈압이다. 그러면 60세에 90을 더하니까 150이야. 그러니까 150에서 170까지는 정상 혈압이라. 이게 그걸 어떻게 120에 80으로 낮추냐 이 말이야.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이게 수축과 이게 안 되고 이 혈압이 정상인 게 얘 이론도 전 이게 맞습니다. 그걸 120에 80으로 낮추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단 이 혈압이 이렇게 올랐을 때 두통이 있거나 현기증이 있거나 또 의식장애 등 자각 증상이 없는 한, 그런 증상이 있다면 약을 복용해야 되고 그런 증상이 없는 한은 혈압 강화제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혈압 강화제, 혈압약을 먹으면 생명이 단축된다.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라고 이런 의사들이 논문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콜레스테롤 관한 이야기. 일본에서 65세에서 80세까지 건강한 여성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보니 그래서 평균치를 냈어요. 보니까 175에서 280까지가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게.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은 240 이상이면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약을 처방하고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30 이상이면 근데 이걸 175에서 280으로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또 호르몬의 생성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약으로 줄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4분의 1은 뇌신경에 있는 만큼 이걸 약으로 수치를 떨어뜨린다면 이 뇌가 자기 기능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육에 내리는 명령도 막힌다라고 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나이 든 사람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본 겁니다. 60세 이상 건강한 사람 수치를 재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낸 데이터보다 높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을 약을 먹고 낮추는 것은 오히려 돈 낭비더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 메바로친이라는 약은 근육을 녹이고 간 기능 장애,
그 다음에 말초신경장애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돈 베리고 몸 베리고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해서 뭐 제약회사에서 막 저쩌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임상시험이 다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약이에요. 그런데 팔아먹기 위해서 효과가 좋다고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팔랑귀가 돼서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이 뭐 감기 몸살에 관련된 이 셀타프로 캡슐이라는 이거 보다가 눈이 아파서 지금 다 못 봤어요. 이거 첨보문서에 관한 이야기는 차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질병 진단을 받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을 처방받아도 그냥 바로 야 이거 뭐 금방 죽는 것처럼 먹어 제끼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하라. 예를 들어서 감기약, 항생제 주사 맞고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오죽했으면 감기약 먹으면 이 뇌신경이 망가져가지고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 졸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감기약 항생제를 먹어도 일주일이면 7일이면 낫고, 7일 돼야 낫고, 그냥 저처럼 감기 몸살 걸리지도 않지만 걸렸다면 그냥 그 콩나물 국에다가 그냥 밥 말아서 그냥 후루룩 먹고, 미역국에다 그냥 먹고, 그냥 김장김치 그냥 총각김치 우작우작 그냥 깨물어 먹고, 그냥 일주일 지나면 7일이면 다 없어져요. 약 먹으면 7일이면 낫고, 그냥 먹어 제끼고 그냥 버팅기면 일주일이면 나. 7일이나 일주일 똑같잖아요. 약으로 감기 같은 게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자꾸만 먹으면 약에게 살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정리하면 크고 작은 질병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서 먹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크고 작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비방이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접 경험을 보고 배워서 내 간접 경험으로 채택해서 그대로 쫓으면 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며. 그리고 약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몸은 60조 개의 이러한 세포와 조직 기관으로 뼈, 근육, 살, 혈액, 각종 복잡한 오장육부와 서로 얽히고 설킨 채로 몸이 가동됩니다. 그런데 단일 약으로 어떠한 한 장기의 기능을 좋게 한다고 해서 이런 장기들이 전체 다 좋아지라,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는 좋을지언정 나머지는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게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약을 끊어야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이런 가장 좋은 비법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으로 먹는 게 으뜸이에요. 그 중에 오행생식이 하나 으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가 3개월 내에 숨을 거둡니다.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이거 3개월밖에 남은 여명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또박또박 약 챙겨 먹고 항암제 맞는 사람은 정확하게 3개월 내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죽을 때이 됐으니 이거 약으로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그냥 죽으러 산속으로 들어가고 바닷가로 가서 열심히 혼자 죽을 때까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거 뜯어먹고 저거 뜯어먹고 돌아다니면서 움직인 사람은 3개월이나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건강히 살 수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완치됐어. 그건 뭐야? 약이나 의사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4세 할아버지 마냥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할 때 내 수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의사나 약이 내 건강과 수명,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약에게 살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자 할 때 약에 대한 독성, 이런 부작용에 대한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약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너무 쉽게 먹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약, 그럼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그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그대로 매일 에브리데이 꾸준히 실천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약이나 의사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약에 관한 이야기,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하는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